얼마 전에 안산과 가까운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체험활동으로 키링 만들기를 했는데 한 아이가 나무새 키링을 아껴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죽은 나무를 재단해서 색깔을 입혀 저마다의 상상으로 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만드는 사람과 나무새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잃지 않아야 할 소중한 마음이네요.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도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나무새를 아끼고 싶은 그 마음을 다들 품었을 것이에요. 얼쑤얼쑤를 통해 세상을 예쁘게 보았던 어린 운경을 떠올려 보게 되네요. 사실 새에 대한 기억 한 가지가 떠올라요. 저는 조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데요. 여고 2학년 때 저녁 시간에 운동장 산책을 하다가 죽은 새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무서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앞서서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새를 감싸서 운동장가에 나무 밑에 묻어주고 친구들 며칠 데리고 가서 추모기도도 하고 십자가도 만들어 어디에 묻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감수성이 넘쳐나던 시절이라 게다가 추모의 시를 써서 학교 신문에 실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 학교 근처에 비행장이 있어 낮게 비행하는 비행기 거센 바람에 새들이 그렇게 죽었던가 싶더라고요. 지금 와 생각하면 그 모든 일들이 인간 위주의 사고로 인해 생기는 다른 생명의 경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운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시 상황이 그냥 막 눈앞에 그려져요. 올망졸망한 여고생들. 새 한 마리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전해준 운경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얼쑤의 얼쑤를 시작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물건 이야기의 추출 파트에서 소중한 자원 3가지 중 나무와 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뭐죠? 제가 정정할게요. 나이를 먹다 보니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분류를 할게요. 네.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숫자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빈구석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전 더 하는데 뭘. 네, 그 남은 2가지가 광석과 석유인데요. 네. 먼저 광석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광석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돌을 말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는 뭐 보그사이트, 뭐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광물 중에는 가장 단단하고 빛의 굴절률이 커서 아름다운 금광석, 이렇게 광석에는 금과 은, 구리, 납, 아연 등 많은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 단단한 돌들 중에서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돌 속 재료를 이용해 셀 수 없이 많은 물건을 생산해낸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정말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 어떻게 돌을 이용해서 금속, 그리고 보석, 광물을 얻을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데요. 반짝이는 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석에 대한 운경의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보석이요? 네. 애초에는 관심이 없었죠.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멀리서 그냥 보거나 이렇게 누가 착용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거나 할 때 아주 잠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랄까? 어쨌든 저는 몸에 뭐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피부에도 뭘 바르고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하여튼 끈적이는 거, 뭐가 달랑달랑거리는 거.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안 좋아하고요. 첫 번째는 게을러서 그런 것 같고 뭐가 몸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원래 그냥 내 모습 그대로가 좀 그냥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성장하면서부터는 그런 쪽에 관심을 두는 시간에 좀 다른 거에 관심을 두는 시간을 들이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정말 저하고 운경은 닮은 구석이 참 많아요. 저 역시 보석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살면서 뭐 보석이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전 네. 요즘에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목걸이나 반지, 팔찌를 착용하는 것도 사실 너무 불편하고요. 작은 반지 하나를 끼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생각보다 이게 끼면 그냥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한 네네. 거죠? 네. 이건 딸하고 같이 했는데, 네, 그러지더라고요. 아하. 그래도 어쨌든 결혼할 때는 패물을 좀 하지 않나요? 저는, 결혼 반지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경우가 되게 흔하지 않은 경우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혼 반지를 14K로 했는데, 제 거하고 남편 거하고 두 개 세트에 29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요? 예, 금액이 구자로 끝나고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남편하고 제 기억이 서로 맞지 않나요? 남편은 19만 원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9만 원이든 29만 원이든 제가 결혼을 2000년에 했는데 당시에 예물? 예, 결혼 예물을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거든요.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이게 금값이 올라서 알죠. 14K도 꽤 값을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팔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 없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제일 비싸대요. 그래요? 네. 또 솔깃한데. 한돈에 4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결혼 반지인데 하면서 그 마음을 지금 물리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유혹을 하시네요. 어쨌든 보석 팔아서 한몫 챙길 거 아니면 그냥 두는 걸로. 그렇죠. 근데 실은 또 팔기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사귈 때는 남편이 제 취향이나 성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날 꽤 굵은 목걸이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죠.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데 돈 쓰지 말아라. 얼른 환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그냥 처음 주는 선물 아니냐. 그래도 그냥 간직해주면 안 되겠냐. 기념으로 이렇게 묻는데 차마 싫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싫다 했으면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싫다 했죠. 환불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어 달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싫은데 그 말을 들어줬잖아요, 제가. 그렇죠. 제 사랑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래, 저는 네. 그래서 제 사랑이 크다라는 걸 간직하는 걸로 증명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싫은데 상대방을 위해 감수하고 네, 최고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만나다가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어느 날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거 정말 부담스럽기만 하고 이거 사실 실생활에서 착용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 그렇다면 그거 나한테 팔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넘겼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한 15만 원 받았나? 아니 근데 본인이 사줘놓고 그걸 또 돈 내고 가져갔다고요? 아주 장사하면 큰일 날 사람이 얼쑤 남편이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계속 금값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금값이 올라갔을 때 사실 이 목걸이 뭐 하겠어요. 남편이 그 목걸이를 판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팔아서 혼자 쓰면 되는데 저한테 얼마 받고 팔았다. 이거 금값이 엄청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돈 생겼네? 그럼 선물 하나 하지 그래? 이랬어요, 내가. 그래서 속옷 한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정말 코미디 소재로 삼아도 좋을 만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났군요. 네. 아주 원수 남편이 장사한다 그러면 제가 꼭 뜯어 말려야 될 거 있어요. 좀 그래 주세요. 최근에 노동당이 저희 선배로 아하. 잘 계셨었는데 네. 은밀한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지만 아주 애정이 넘치는 이야기였어요. 물건 이야기 책을 얼쑤에게 선물 받고 정독을 다 하지는 못했고요. 일부 했는데 아주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물건 이야기의 저자인 애니 레너드도 남자친구의 선물을 해주고 싶거든 중고를 사달라고 해서 그 골동품 가게에서 반지를 구입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1896년 5월 16일이라고 그 반지에 적혀 있었대요. 반지의 역사, 반지가 자신에게까지 온 그 역사를 가늠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았다고 써놓았는데 그 금반지 하나 만드는데 20톤의 그 유독한 광산 기물이 든다고 써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금붙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런 사정을 저는 사실 모르고 그냥 제 취향 때문에 하는 말이었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다면 정말
참 다행이다. 내가 그런 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음악 없나요? 음악 당연히 있죠. 우리 운경이 잔나비를 좋아한다는 네네. 첩보를 아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나비의 음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좋습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노랫말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네, 잔나비가 시를 참 많이 읽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노랫말이 모두 시 같죠. 시를 읽고 시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가만 살펴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게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연의 마음을 읽는 것도 그렇고요. 마음의 아름다움이 아닌 겉모습을 꾸며주기 위한 보석을 만들기 위한 추출 과정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석을 좋아하지 않는 제 마음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광물을 얻는 그 채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맞아요. 채굴 과정에서 물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한다고 해요. 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폐기물을 남기면서 이렇게 오염시키는데 이게 그냥 자연만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금속의 3분의 2가 노천굴에서 채굴된다고 해요. 노천굴이라는 건 그 깽을 만들지 않고 지구 표면 가까이에서 광물을 얻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노천굴 광산에서 광물을 얻으려면 그 광맥을 덮고 있는 돌하고 흙을 중장비나 폭약을 이용해서 없애는데 쓸어낸 파편 폐기물이 지하 채굴 광산보다 8배에서 10배 가까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또 산 꼭대기를 폭발물로 없애는 정상 제거 방식의 광산도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광산이 생기기 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금속의 양이 생각보다 너무 적잖아요. 구리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요. 금은 원석의 0.00001이라는데 눈이 나빠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어서 한참 다시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미세하게 포함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쓰이는 화학물질이 또 900억 톤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빈도가 굉장히 높대요. 어느 정도냐 하면 광산업 종사자 수가 세계 노동인구의 0.4%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산업재해 건수는 3%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뭐 수십 배라고. 예. 그 몇 년 전에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아동 노동 착취와 노동자 사망으로 법정에 섰다는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읽어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애플. 뭐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뭐 애플에서 새로운 또, 핸드폰이 나왔는데 네. 뭐 줄을 서가지고 어마어마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참 잘 네, 이 잘 애플을 모르겠지만. 비롯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노트북, 스마트폰, 뭐 전기 자동차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코발트의 60%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생산하는데 2018년 4월에 코발트 광산이 붕괴돼가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3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던 그 사건의 기사를 제가 읽었었던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자동차 모두가 아주 고부가 가치에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고생하는 만큼 그 대가를 잘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범죄 집단이 운영을 하는 광산이나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광산 소유권을 갖고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그쵸, 네. 예, 광산이 생기면서 사라져가는 수많은 생명들하고 더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자연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광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광산업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요? 어이없게도 미국에서는요,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라면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광물을 공짜로 채굴할 권리를 법으로 정한 광업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태어나기 딱 100년 전인 1872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서부의 인구 정착에 도움 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다지 그런가 그렇죠. 보네요. 노다지가 노터치를 잘못 알아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네. 됐다고 하던데, 아니 그 귀한 광물을 공짜로 가져가게 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는 귀한 광물 자원을 재활용할 생각을 할 뭐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광업법을 근간으로 해서 또 보조금을 추출 산업에 지원까지 하는데 광물을 재활용하는데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2세기가 다 되어가는 그렇죠. 광업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금반지, 참 평범한 금반지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20톤 가량의 광산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하니 법이든 채굴 방식이든 사람들이 귀금속을 대하는 마음이든 급진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꼭 그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광 폐기물의 유독성이거든요. 그 금을 함유한 광물을 쌓아놓고 그 위에 시안화물이라는 물질을 부어서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면서 금이 추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퇴적 침출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안화물은 금뿐만 아니라 카드뮴, 납, 수은 같은 아주 유독한 금속도 녹여내는 아주 치명적인 금속염이에요. 그래서 금을 추출하고 나면 시완화물로 오염된 용액이나 부산물이 물과 토양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너무 끔찍한데요. 네,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교과서에 배웠잖아요. 카드뮴, 납, 수은 이런 건 중독이 돼서 그렇죠. 맹독. 계속 예. 사람들한테 유전되고 그 후세로 가도 이상한 병들이 막 걸리고 뭐 그런 건데 너무 끔찍하고, 저는 수은을 이용해서 금을 추출하는 방식만 알고 있었는데요. 수은 역시도 굉장히 강한 신경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뇌라던가 신장, 간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사람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 옛날 골드러시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골드러시로 몰려온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었지만 그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드러시가 이어지던 때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백인 인구가 13,000명이었었대요. 근데 이후에 30만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30배네요. 어림잡아도 20배, 뭐 30배 네. 가까이인데 네. 그 땅이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뭐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골드러시 이전에 15만 명에 그 달했던 원주민이 이후에 3만 명으로 줄었대요. 아니, 원주민 80%가 사라졌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가능하지가 네. 않죠. 근데 금을 캐러 몰려든 사람들이 앓는 병? 그런 병을 원주민들은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 60%가량이 숨졌고요. 나머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보호구역. 아니, 왜 보호를 해야지?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또 대량 학살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이 땅의 숨결, 숲에 깃들어 살던 수많은 생물의 숨결,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숨결을 앗아간 결과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참 듣고 보니 정말 슬프네요. 애니 레너드가 중고 금반지를 사고도 고민이 많았던 이유를 좀 알겠어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또 고민들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공동체와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환경을 같이 생각하는 보석업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방식, 그러니까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고 채굴 지역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서명에 참여하는 노 더티 골드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그래도 희망이네요. 아주 작은.
일시의 금을 향한 그 끝없는 욕구를 멈출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해를 덜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작은 희망을 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책을 통해서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고, 또 그 이야기가 지금처럼 결코 즐거울 수 없는 거라, 네, 이쯤에서 잠시 충격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알아야 했고 바꿨어야 할 일들이 지속되면서 생긴 많은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머리가 좀 혼란스럽긴 하네요. 기분 전환할 수 있게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그럴까요? 더 클래식이 부릅니다. 마법의 성.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줘.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성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성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와,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이 제 육중한 몸이 완전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하고도 많이 불렀던 네, 그런 노래입니다. 이 고운 음색하고 예쁜 노랫말로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노래거든요. 근데 저도 단원 FM 덕분에 오늘 다시 듣게 되었네요. 노래 가사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용기와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앞에 펼쳐진 너무나 소중한 세상을 위한 얼쑤의 얼쑤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아, 두말하면 잔소리죠. 노래 듣기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분명 머리가 뭐 이렇게 어지러운 머릿속을 좀 쉬어주려고 노래를 들었는데 마법의 성이 너무 강력했던가 봅니다. 네. 그럼 물건 이야기의 추출 파트 자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운경은 혹시 분쟁 광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그 분쟁 광물이라는 뭐 단어는 세수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 광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거나 서로를 죽이고 뭐 싸우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 앞서 이야기한 코발트 부분에서 범죄 집단이나 내전이 일어난 나라들에서 그 아까 광산을 사이에 두고 아주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통에 힘없는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광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광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범죄 집단으로 흘러 들어가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주제로 만든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아, 뭐 제목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네요. 피해 다이아몬드라는. 갑자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 시절의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피를 먹고 피를 부르는 다이아몬드. 그 아프리카 서쪽에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영토로만 보면 세계에서 121번째. 그리고 인구로 따지면 세계 101위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니까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바로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예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 시에라리온 내전의 소년병으로 10살도 채 안 되는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줬다는 그 가슴 아픈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마약을 먹이고 전쟁에서 싸우게도 하고 아주 내전이 끝났어도 소년병들에게는 가족도 없고 또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큰 그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그런 네. 네, 그 시에라리온이고요. 약 11년간 지속된 시에라리온 내전으로 35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또 150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고 더구나 끔찍했던 건 4천여 명의 신체가 절단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대요. 제가 한 신문에 그 사진을 보았는데 네, 저도 봤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의 두 팔을 다 절단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끔찍했어요. 21세기 전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요즘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그런데 정확한 원인이 뭔가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게 이 제목이 영화를 생각하면 다이아몬드가 그 원인인가요? 네, 운경의 말처럼 다이아몬드가 원인이었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 1972년에 시에라리온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원석. 예, 이 다이아몬드에 시에라리온의 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름은 예쁘네요. 그쵸, 너무 예쁘죠. 그 나라 이름도 되게 예쁜데, 그러니까 이게 나라 이름도 네, 예뻐요. 그냥 맞아. 우리가 들을 때 이 시에라리온 이 발음이 예쁘지 실제로는 사자후 이런 걸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내전이 발생을 했는데 이 전쟁이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길고 참혹하게 치러진 이유가 바로 이 다이아몬드를 노리는 그 수많은 국가들의 개입 때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걸 도대체 왜 그런답니까? 돈에 그 길들여진 권력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삶 자체를 소중하고 경이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각차가 아주 현명히 일어난 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네. 앞으로 그 시각차를 더 줄여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이렇게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 킴벌리 프로세스가 2003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분쟁이나 폭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보통 언제 주고받죠? 결혼 때? 그쵸. 영원한 서약? 네네. 뭐 이런 거. 영원한 사랑을 서약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석이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주고받는다면 다이아몬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확률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죠. 몰랐을 때 어쩔 수 없었다지만 알고 나서는 생각과 행동이 당연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 중에는 이 금, 코발트, 다이아몬드 말고 또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슴 아픈 광물 이야기가 또 남았다고요? 제가 이렇게 미안해지는 건 왜일까요? 얼른 화제를 전환하듯이. 운경은 혹시 컨설턴트라는 책을 읽어봤나요? 아니요. 세상에는 읽은 책보다 못 읽은 책이 훨씬 더더더더더더 많다는 걸. 그 제목도 들어본 적 없는데 그거 무슨 내용인가요? 이걸 스릴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리소설? 2010년에 무려 세계 문학상을 수상한 임성순 작가의 책이에요. 내용 자체는 무거운데 글을 정말 잘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잘 읽혀요. 순식간에 읽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얼쑤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데 귀가 아주 솔깃해지네요. 책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슷한 취향이긴 하지만 또 의외의 구석도 있던데. 그렇죠. 제가 의외의 구석이 있죠. 네, 이렇게 또 걸려드는 거예요. 네, 이 얘기 들으면 꼭 읽고 싶어질 거예요. 오늘 밤 잠자기 전에 생각난다. 컨설턴트. 자,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책 내용은 인지도가 별로 없는 작가한테 수상한 제의가 들어와요. 그게 이제 킬링 시나리오를 좀 써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타살인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자살임을 의심하지 않도록 이런 치밀한 살인 계획이라고나 할까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네, 진짜 오싹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공은 이제 의뢰를 받았으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럼 멋모르고 써준 킬링 시나리오대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화가 되자 처음에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에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자신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죽음이 감쪽같이 자살이라 결론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게 돼요. 와, 무엇이든 가능한 상상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 정말 재현된다면 누구라도 괴롭고 무서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자살을 위장한 타살을 한 사람이 나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컨설턴트에서는 간접 살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 예가 지금은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일반화된 핸드폰이에요. 너무 비하기 심한 거 아닐까요? 핸드폰과 간접살인은 좀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생각하면 그렇죠. 언뜻 보기에 그래요. 그냥 그저 고장나지 않은 휴대폰을 기능이 더 많아지고 예뻐진 핸드폰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로 교체하면 아유 전자쓰레기? 그게 그만큼 더 나오는 거니까 좋지 않은 선택이야. 그런 행동을 하면 좀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최대치라 여겨져요. 뒤에 엄청 큰 반전이 왠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 기운이 지금 단원 FM 녹음실에 흐르고 있습니다. 으스스한 이 기류. 좀 추워요. 네. 어두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랄까 기가 딸리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또 환기하는 의미로 또 힘이 되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가수 하림이 부릅니다. 아마도 그건.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들이 자꾸만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떨리는 가슴 나를 슬프게 하네.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문틈으로 너는 내게 다가올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문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았네.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나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문틈으로 너는 내게 다가올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문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았네.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나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남아있는 나의 깊은 와, 하림이 여기 와가지고 노래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원곡을 아주 뛰어넘는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요즘 가수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하림 씨 그 노동대학의 10강으로 오셔가지고 실제 식물을 영접했잖아요. 팬심이 막. 네, 그래가지고 엄청납니다. 네. 그 최용준이 부르는 아마도 그건 참 좋았었는데 이 하림 씨가 부르는 곡도 정말 또 새롭게 좋네요. 가수 하림을 실제로 이번에 봤는데 피아노 치면서 하모니카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진짜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팬이 더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월수 오늘 이렇게 노래로 또 만나다니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네. 노래 선물의 즐거움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했죠? 요즘 돌아서면 까먹네. 이상한 거 아니고. 네. 자, 우리 세대 걱정할 거 아닙니다. 네, 안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여기 네. 이 동네에서. 노래 듣기 전에 우리 휴대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맞죠? 맞아요. 네. 핸드폰. 음. 간접 살인과 핸드폰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자신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싶었다고나 할까? 책 속 주인공인 작가는 나는 글만 썼을 뿐이야. 진짜 살인자는 따로 있어. 그리고 봐, 나는 글로 사람을 죽였지만 만약에 그걸 비약적으로 내가 죽였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아, 니들은 더한 걸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 않냐? 이런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억지 같아 보였지만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에 변화가 찾아들어요.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로 어떤 광물과 핸드폰이 연관되어 있나 보네요. 그렇죠. 분쟁 광물이라 불리는 수많은 광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콜탄이라고 있어요. 이 콜탄은 아프리카 대륙의 콩고라는 나라에 전 세계 매장량의 80%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휴대전화기, 리모컨, 플레이스테이션 등에 들어가는 탄타를 추출할 수 있는 원석이 바로 콜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나라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부군하고 반란군이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콜탄 거래에 뛰어들어서 그 이익으로 서로를 죽이고 또 죽는 그런 무기 사용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린이 노동 문제 그리고 여성을 잔인하게 강간해가지고 2005년 한 해에만 4만 5천 건의 강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는 그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아주 나쁜 놈들이 판을 칠 때 왜 어린이와 여자들이 가장 큰 이 피해를 입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어린이들이 거실에 앉아서 가상의 외계인을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콩고의 어린이들은 탄광에 끌려가서 죽는다라고 애니 레너드가 인용한 오나킹 영국 의원의 말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해악으로 만들어지는 콜탄이 들어가는 이 휴대폰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프리카 대륙에 이 콩고라는 나라의 어린이와 여성들이 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분들처럼 강간을 당하게 되니까 이 휴대폰 사용하는 우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 컨설턴트의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과 같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휴대폰이 3년 반을 사용했거든요. 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거 4년 쓰고 사망하셔가지고 네, 지난 10월에 네, 아유, 마련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네. 사실 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분들이 아니 기술이 얼마나 지금 발달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마 10년, 20년도 사용할 수 있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는 우리가 10년을 쓰면 자기네가 어떻게 이걸 팔겠어요. 그러니까 2년, 3년 안에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찾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화나네요. 막 올라왔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 이 일부러 부분, 고장나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또 따로 주제로 삼고 있어요. 이 두꺼운 책을 한 3분의 2 정도는 읽어야 나오는 부분이니까 네. 그 분량에 대한 이 분노는 잠시 네. 내려놓고 우리 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기업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네. 네. 그렇다고 저도 여겨집니다. 네. 궁금한데 어떤 그쵸. 거죠? 궁금해도 우리 순서를 지켜서 차근차근 이야기 이제 나눠봐야 되는 저 뒤에 거잖아요. 나온다는 그래서 저 거죠? 뒤에 나오는 네,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할 광물질 중 하나가 또 석유인데 네. 우리가 광물만 다루어도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네. 오늘은 금과 다이아몬드에서 보았던 작은 희망의 씨앗을 콜탄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작지만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도 참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콜탄 지문. 콜탄 지문이라고 채굴 장소에는 지리적으로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에 적용한 킴벌리 프로세스 같은 국제 인증 시스템처럼 콜탄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콜탄을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쟁 지역의 광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분쟁 지역 광물이 아닌 탄광의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은 기업들이 이제 좀 뭐랄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친노동적이고 이런 기업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심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럴 ESG가 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분쟁 지역 아니면은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못한 이런 공정하지 않은 어떤 그런 곳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만든 물건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이제 시선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답니다. 네. 그 추출할 때는 콜탄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고 어느 구석인가 방치되어 있는 이 휴대폰을 잘 수거해서 광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두 제도가 아주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집에 휴대폰을 운경 집에도 있어요?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휴대폰을 네. 그 속에 저장된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휴대폰 그 회사에서는 뭐 팔면 뭐 얼마를 보상해 줄 테니 너 새 휴대폰 살 때 깎아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뭐 각종 사진이며 뭐며가 아무리 지운다고 한들 그게 뭐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에 남아있다고 한다는 그 생각이 나서 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썼던 그 무전기 같이 생긴 휴대폰부터 다 있습니다, 저. 한 10개 있어요, 집에. 우리 이참에 구석구석 놓인 휴대폰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네, 생각도 좀 전환을 시키고 네. 또 부지런도 좀 떨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뭐 그래 봅시다. 대답이 좀 뜨뜻미지근? 아니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 그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디에선가 그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안전하게 지워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서 이런 부분을 공략한 또 다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 이거 끝나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의 집에 구석구석 놓여있는 휴대폰한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 속에 소중한 광물질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좀 부지런 떨어봐요. 네. 네. 이렇게 찬란하지만 어둡고 아픈 광물 이야기를 오늘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더 찬란해질 우리의 삶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 여겨주시고 얼스의 얼스가 지속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청취자분들의 애정 담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멋진 월요일 일구세요. 지금까지 얼스와 운경이 함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들으실게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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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 띠 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적 식지를 보존해요. 15e,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 17. 持续发展需要我们全人类的共同参与.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